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GBS 뉴스 차범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4월 총선 룰이 마련됐는데 이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면 순천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한 석에서 두 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 이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순천의 지역구가 1개인데요. 이 순천 지역구가 2개로 분구되고 의석수가 한 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협의한 4+1 협의체가 이번 선거법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순천시와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등을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는 이 선거구 통폐합 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의석수가 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 1월 말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순천시 등 이 지역 3곳은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2만 6,287명인데요. 인구 하한선은 13만 6,565명, 상한선은 27만 3,129명인데 순천시의 경우 기준 인구가 28만 150명이고 세종시가 31만 6,814명, 춘천시가 28만 574명으로 해당 지역 3곳은 인구 상한선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분구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인구 상한선 기준에 순천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선거법과는 별도로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로 인한 의석 증가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일 뿐 실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결정은 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변동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순천시 분구에 따른 이 호남 의석수 증가에 대한 영남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영호남의 지역적 균형을 감안해 분구 대신 현재 의석을 유지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현재의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될 경우 이 다른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서 인구 상한선을 세부적으로 좀 높여서 순천시를 단일 선거구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순천 지역구 분류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이 순천시의 선거구가 분리될 경우 이 순천 시내와 해룡 별량명 지역을 묶는 갑지역과 이 주안면과 서면이 중심이 될 을지역구로 나눌 것이라, 이런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거구가 분리될 경우 현재 내년 총선 출마 예비 후보들 간에 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냐, 이 후보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국 마시는 건 좀 빠를 것 같고 순천 지역구 분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올 한 해 순천의 10대 뉴스 살펴보죠. 순천시가 며칠 전 시민들이 뽑은 2019년 순천 10대 뉴스를 발표했죠. 네, 며칠 전 순천시가 시민들이 직접 뽑은 2019년 순천 10대 뉴스 선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선정 결과 1위는 2019 순천 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 시대가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1919년을 순천의 방문의 해로 정했는데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한 해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뉴스 2위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 행사가 차지했고요. 3위는 지역의 4차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개최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나간읍성 2019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 시민의 손으로 24년 만에 순천시 신청사 건립부지 확정, 그리고 지자체 최초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이 순천시 같은 경우 올해 대단히 역동적인 변화들을 많이 겪은 셈인데 다른 10대 뉴스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올 한 해 순천시 10대 뉴스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소식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2019년 순천 평화포럼 개최, 순천만 국가정원 5년 연속 관람객 500만 돌파가 올해의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시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역의 긍정적인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올 한 해 지역의 부정적인 뉴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당장 순천시와 포스코 자회사인 스카이큐브하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136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됐고요. 또 순천시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뉴스,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 시민 공모 사업이 저조한 공모 참여와 또 그나마 공모에 참여한 마을마저 주민들의 자체 반발로 이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역시 이 쓰레기 매립장이 뒤로 사업이 미뤄진 부분은 순천시로서는 올 한 해 가장 아쉬운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저희 간추린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순천시가 추진해온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됐죠. 네, 순천시가 추진해온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또 남해안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순천시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기존의 순천시 미생물센터와 연계해서 발효식품의 생산이나 연구시설 그리고 행정과 기업지원 그리고 숙성시설을 갖춘 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가 순천에 세워지면 어떤 효과들이 좀 기대될까요? 네, 순천시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의 개발이나 명품화로 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이 센터가 건립되면 순천 지역뿐 아니라 남해안 권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이 발효식품의 상품 개발이나 또 기능성 분석, 마케팅 지원 등 발효식품 산업의 모든 공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 차범준 기자였습니다.